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46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또 많은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안타깝게 생각하실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씀입니다.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100달러짜리 그 지폐에 모델로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전사주 분석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 회사 직원의 사연 소개합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 노가다를 하는데 일정한 직업도 없고 일 조금 했다 하면 술집에서 하루 몇십만 원씩 카드 계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여자 혼자 벌어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이혼을 요구해도 해주지도 않고 애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인지 몸무게가 100kg나 됩니다. 며칠 전 제가 원룸 얻어줘서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애들 때문에 집에 가서 밥도 해놓고 나오곤 합니다. 일정한 수입에 술만 안 먹으면 살겠는데 조금 벌면 여자 있는 술집으로 다니면서 돈 다 쓰고 이런 삶이 연속입니다. 술 깨면 대화를 하자고 해도 하지도 않고 어찌해야 할지요. 집도 전세자금 대출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혼하고 애들과 살고 애들 양육비라도 조금이라도 주면 더 이상 안 바란다네요. 이분의 사주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여자분이 참 딱하죠. 이분이 올해 46세고요. 남편이 이렇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일을 하면 그 돈을 갖고 술집에서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혼을 요구 중인데요. 지금 신청하신 분이 이분의 그 직장 상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여자분이 그 신청하신 분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분이 원룸을 얻어줘서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을 요구 중인데 이혼도 안 해주고 집을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남자들이 그 생활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면서 최소한의 생활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여자들이 이제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을 나가진 않죠. 그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한량이 많습니다. 한량.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여자 입장에서는 같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지금 남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남자운이 상당히 안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는 어떤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임자년, 임인월, 경진일, 경진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은 없고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자분의 사주를 보면서 또 어떤 걸 이제 느끼셔야 되냐면 아, 사주라는 게 정말 정확하구나. 사주라는 게 정말 정확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선 이 사주를 보시면은요. 일단 이분의 남자운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사주를 보면 지금 일주가 경진이죠. 시주도 경진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주하고 똑같은 기둥이 나란히 있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식신상간운이 강하죠. 그러면
식신상간운이 강한 여성들은 대부분 어떻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남자운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식신상간운이 뭘 극하죠?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관성운이 육친관계에서 뭐예요? 남편이죠. 남편을 나타내는 관을 식상운이 극하기 때문에 식상운이 너무 많잖아요. 많다는 건 2개 넘어서 3개부터라고 봐야죠. 그럴 경우에는 남자운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이 사주에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사주원국에는 화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장간의 병화가 하나 있고요. 그래, 이 화기운이 뭐예요?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죠.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으니까 무관사주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그 관성운이 약하단 말이에요. 남자운이. 거기에다가 식신상간운이 3개나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약한 화기운을 수기운이 다 극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자가 힘을 못 쓴다. 남자운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사주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남자운이 안 좋은 그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죠. 일주하고 똑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무관사주인데다가 그 식신상간운은 3개나 되고, 그러면 또 볼까요? 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여자분이 지금 46살인데 결혼을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결혼하는 거 보면 뭐 20대나 30대에 결혼을 했겠죠. 지금 아들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25살서부터 34살까지가 기해대운이고요. 35살서부터 44살까지가 무술대운이죠. 그러면 이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쭉 같이 살아왔고 지금 나이가 46살이니까 작년서부터 이제 정유대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분 간의 결혼 생활은 이 기해대운과 무술대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25살서부터 34살까지 이때 결혼을 했겠죠. 이제 진의 원진살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그 20대 그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야 되는 그 10년의 기간이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면 35세서부터 44세까지 무술대운은 어떠냐? 진술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사주 원국도 남자운이 꽝인데 흘러가는 대운도 결혼 정년기, 남자를 가장 만나는 그 시기, 그때 대운도 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남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은 조건을 골고루 갖춘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자가 남자 운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자 운이 안 좋은데 남자 운만 안 좋고 여자가 뭐 돈도 잘 번다든가 뭐 아이들도 잘 키운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남자 운이 안 좋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안 풀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이제 돈도 벌어다 줘야 되니까 재물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가정 환경이라든가 뭐 아이들이라든가, 왜냐하면 아이들도 자기 아빠를 보고 자랄 테니까 여러 가지로 대체적으로 다 안 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분의 운을 좀 길게 봤을 때에는요. 이제 정유대운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55세에서부터 병신대운, 을미대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분의 대운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35세 무술대운, 그러니까 직전까지의 대운이 가장 안 좋았고 정유대운서부터는 좀 낮은다고 봐야죠. 물론 일간인 경금 입장에서 이 정화가 그렇게 구성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이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낫다. 그 얘기는 대단히 중요하죠. 이전보다 낫다는 것은. 조금씩 나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에게는 희망적인 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월운이에요. 2017년 월운이고요. 10월달에 지금 경술월, 11월달에 신해월, 12월달이 임자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을 나온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 직장에 계신 그 상사가 그 원룸을 얻어줘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번 달이 어때요? 진술충으로 배우자공이 정확히 깨지죠. 다음 달은
진의 원진살이죠. 겁재운이 들어오면서 진의 원진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 다 꽝이라고 봐야죠. 특히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집을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이 임자월 그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대운이 정유대운이고 올해가 정유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운이 내년이 또 무술년이죠. 훈년이 기해년, 경자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대운 자체는 그 이전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년운을 다시 보니까 내년은 진술충, 훈년은 진의 원질살, 꽝이죠 전부. 49세는 돼야지 좀 나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운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이혼하는 게 낫죠. 이혼하는 게 낫고 이게 이제 한두 달 안에 혹은 1년 안에 어떻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내년운도 너무 안 좋아요. 내년운도. 훈년운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 갑자기 그 사람이 싹 바뀌어갖고 가정에 충실하는 그런 근면한 남자로 싹 변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은 자체도 내년하고 훈년에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그 남편하고 시간이 지나봤자 그 좋은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물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남자의 운도 봐야 되고 두 분의 궁합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봐야겠지만 지금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앞으로 몇 년간의 내년 운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 여자분이 지금 힘든데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남편이 저렇게 생활하니까 여자가 집도 나오고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와 얘들도 이제 다 컸고 이제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그 남자도 이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운의 흐름을 봐서도 남자하고의 관계는 별로 안 좋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46세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봤는데요. 남자 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안 좋은 대운은 지나갔다고 봐야 되고요. 앞으로는 내년 운은 물론 안 좋습니다만은 그 넓게 봤을 때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이전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혼하는 게 낫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서 그 사주가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 운이 안 좋은 분들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조심을 해야겠죠.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분처럼 남자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미련을 두지 말고 그 남자분과의 사주라든가 궁합이라든가 내 사주를 잘 보고 그 남자운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상태도 남편이 너무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미련을 두지 말고 이혼을 하신 후에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